이 프로젝트는 다음 달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 일정은 추진력을 요청하죠. 예산은 조정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재검토하겠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정말 지쳐요. 계속 울고 싶어요.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아버지의 회사 회의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 앞에는 큰언니부터 오빠, 그리고 저까지 일렬로 앉아 아버지가 입을 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2024년 11월의 어느 추운 저녁이었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셨어요. 65세, 이제 은퇴를 앞둔 아버지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가득했죠. 오늘 너희들을 부른 이유는 다들 알고 있을 거야. 회의실 안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12년이에요. 제가 이 회사에서 일한 시간이요. 대학 졸업하고 바로 들어와서 말단 격리사원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재무이사 자리까지 올라왔죠. 민지야, 너 지금 35살이지? 네, 아버지. 수고 많았다. 그동안 회사 재무관리 잘해줘서. 칭찬처럼 들렸지만 제 가슴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왜일까요?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뭔가 아쉬움 같은 게 묻어났거든요. 그런데 말이야, 아버지가 오빠를 바라보셨어요. 회사는 역시 아들이 이어받아야지.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오빠는 38살, 저보다 3살 위에요. 그런데 오빠가 이 회사에서 일한 기간은 고작 2년밖에 안 돼요. 그것도 7년 전 일이고요. 당시 아버지가 강제로 데려와서 영업팀에 배치했는데 6개월 만에 큰 거래처 하나를 날려버리고는 적성에 안 맞는다며 그만뒀어요. 그 후로 오빠는 친구들이랑 사업한답시고 이것저것 하다가 다 망하고 작년에야 겨우 다시 돌아왔죠. 성훈이가 이제 대표이사를 맡게 될 거야. 그리고 회사 지분 65%를 성훈이한테 넘기기로 했다. 네? 제가 그만 소리를 질렀어요. 아버지가 저를 쳐다보셨어요. 왜, 뭐 문제 있니? 아버지, 그게 65%요?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 35%는 내가 가지고 있을 거야. 은퇴해도 회사 일은 계속 볼 거니까. 제 몫은요?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는 마치 예상한 질문이라는 듯 한숨을 쉬셨어요. 민지야, 너는 이미 재무이사 자리에 있잖니. 월급도 괜찮게 받고 있고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되겠니? 12년이에요, 아버지. 뭐? 제가 이 회사를 위해 일한 게 12년이에요. 제가 들어왔을 때 이 회사 직원이 35명이었어요. 지금은 85명이고요. 제가 재무 시스템 다 구축했고 세무 문제도 다 해결했고 은행 대출 관리도 제가 했어요. 그런데 오빠는 2년이라고 6년 동안 다른 일 하다가 작년에 돌아왔는데 65%를요? 큰언니가 제 팔을 잡았어요. 민지야, 조용히 해. 언니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큰언니 은지는 저보다 5살 위에요. 벌써 15년 전에 재벌 집안으로 시집을 갔죠. 그 후로는 우리 가족 일에 거의 관심이 없었어요. 명절 때나 얼굴 보는 사이가 됐고요. 민지야, 원래 아들이 회사 물려받는 거 아니니? 우리는 다 시집간 딸들이잖아. 언니는 시집갈 때 강남에 아파트 받았잖아요. 지금 시세로 18억이에요. 그건... 큰언니가 말을 흐렸어요. 아버지가 테이블을 탁 치셨어요. 그만! 민지야, 네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오빠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공평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공평? 너 시집갈 때 내가 뭐 안 해줄 것 같아? 아파트도 사주고 예물도 사줄 거야. 그걸로 충분하지 않니? 저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아버지. 그리고 결혼하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제가 일한 건 결혼 여부랑 상관없이 인정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오빠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민지야, 네 심정은 이해해. 그런데 회사라는 게 말이야, 책임이 무거운 거야. 나는 이제 이 회사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 거잖아. 너는 재무만 관리하면 되지만 나는 전체를 다 책임져야 한다고. 오빠는 작년에 돌아와서 뭐 했어요? 제가 준비한 자료로 미팅하고 제가 만든 예산안으로 사업 진행하고 오빠가 한 게 뭐예요? 야, 너 지금 형한테 말하는 거 봐라.
오빠, 전 오빠가 형이라서가 아니라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김민지, 그만해. 오늘 이 자리는 너희들한테 결정을 알리려고 부른 거지. 토론하려고 부른 게 아니야. 이미 결정 난 일이야. 그럼 저한테는 왜 의견도 안 물어보셨어요? 물어봐서 뭐해. 어차피 넌 딸이잖아.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어차피 넌 딸이잖아. 12년 동안 제가 쏟아부은 모든 시간과 노력이, 주말도 반납하고 밤샘 작업했던 모든 날들이 그 한마디로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일어났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민지야, 오해하지 마.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다만 회사는... 괜찮아요, 아버지. 이해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타지 못했어요. 다음날 회사에 출근했을 때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성훈 오빠가 차기 대표이사가 된다는 소문이요. 직원들이 제 눈치를 보는 게 느껴졌어요. 김 부장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김 부장은 제가 입사했을 때부터 함께 일했던 분이에요. 이사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솔직히 저희 직원들도 다 놀랐어요. 이사님이 당연히 승진하실 줄 알았거든요. 회사 방침이니까요.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좀 그렇긴 하네요. 일주일 후 아버지가 공식적으로 인사발령을 냈어요. 오빠가 전무이사로 승진하고 3개월 후 대표이사직을 승계받기로 했죠. 저는 그대로 재무이사로 남았고요. 처음 한 달은 그냥저냥 지나갔어요. 오빠는 대표실에 앉아서 주로 골프 약속을 잡거나 거래처 사람들이랑 술 마시러 다녔어요. 실무는 여전히 제가 하고 있었죠. 문제는 2달째부터 시작됐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6시 저는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죠. 민지야, 지금 사무실에 올라와 봐. 무슨 일인데요? 그냥 올라와. 급한 거야. 대표실로 올라가니 오빠가 서류를 한 무더기 앞에 놓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 계약서들 검토해야 해. 법무팀이랑 협의해서 문제 없는지 확인하고 재무적으로도 괜찮은지 분석해줘. 오빠, 오늘 금요일인데요? 그리고 이거 영업팀일 아니에요? 영업팀 애들은 주말에 쉬어야 한다잖아. 너는 어차피 재무 담당이니까 숫자도 잘 보잖아. 그래도 이건... 민지야. 오빠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우리 가족 아니니? 가족끼리 이런 것도 못 도와줘? 나 이제 대표야. 대표가 부탁하는 건데. 가족이면 주말도 반납하라는 거예요? 아, 진짜. 하기 싫으면 말고 내가 다른 사람 시킬게. 누굴요? 김 부장한테 시키지. 김 부장은 내 말 잘 들으니까. 제가 한숨을 쉬었어요. 김 부장은 60살이에요. 얼마 안 있으면 정년퇴직인데 주말에 나오라고 할 수는 없었죠. 알겠어요. 제가 할게요. 그래, 역시 우리 민지가 착하지. 월요일 오전까지 메일로 보내줘. 그 주말 저는 이틀 내내 회사에 나와서 일했어요. 총 47개의 계약서를 검토하고 재무 리스크를 분석했죠. 일요일 밤 11시에 겨우 메일을 보냈어요. 월요일 아침 오빠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수고했어. 근데 이거 좀 더 간단하게 정리 못해? 내가 읽기에 너무 길어. 제가 밤새워 만든 50페이지 보고서를 너무 길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오빠는 새로운 과제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항상 월요일까지 급해, 가족인데 이 정도는 이런 말을 덧붙였죠. 3개월이 지났어요. 오빠가 정식으로 대표이사가 됐어요. 그리고 첫 번째 대표 회의에서 오빠는 폭탄 선언을 했어요. 우리 중국 시장 진출합시다. 대표님, 중국 시장은 리스크가 너무 커요. 제가 말했어요. 지금 미중 무역 분쟁도 있고 우리 자본력으로는 민지 이사, 그렇게 소극적이면 안 되지. 사업은 모험이야. 리스크를 감수해야 성장하는 거라고. 하지만 최소한 시장 조사라도 해야죠. 지금 당장 진출하는 건 시장 조사는 진출하면서 하면 돼. 일단 발 담그는 게 중요해. 이번 달 안으로 중국 법인 설립 준비 시작합시다. 그렇게 중국 진출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예산은 12억 원.
제가 아무리 말려도 오빠는 듣지 않았어요. 더 큰 문제는 오빠가 이 프로젝트를 제 업무로 떠넘긴 거예요. 민지야, 네가 재무 책임자니까 당연히 네가 해야지. 예산 관리도 네 일이잖아. 오빠, 이건 신규 사업이에요. 사업 개발팀은 인력이 부족해. 너 밑에 팀원들 있잖아. 그 사람들 시켜. 제 팀은 지금도 업무가 김민지 이사. 오빠가 차갑게 저를 불렀어요. 내가 대표야. 대표 지시야. 알았어? 그날부터 제 삶은 지옥이 됐어요. 평일에는 정규 업무, 야근에서는 중국 프로젝트, 주말에는 오빠가 던진 추가 과제들. 한 달에 쉬는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제 팀원들도 지쳐갔어요. 박 대리가 사표를 냈어요. 이사님 죄송해요.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한 달에 야근 80시간 넘게 하고 주말에도 나오고 이게 사람 사는 건가 싶어요. 박 대리, 조금만 참아줘. 내가 대표님한테 말씀드려서. 이사님도 힘드시잖아요. 이사님은 왜 참으세요? 나는 괜찮아. 아니에요. 이사님 얼굴 보세요. 한 달 사이에 5kg는 빠지셨어요. 이러다 쓰러지세요. 박 대리는 결국 그만뒀어요. 그 후로 2명이 더 사표를 냈죠. 어느 날 밤 10시, 저는 회사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갑자기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민지야, 아직도 회사니? 네, 아버지. 정리할 게 있어서요. 너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직원들이 자꾸 그만둔다며. 그건 업무가 좀 많아서 그래요. 민지야, 너도 이제 적당히 해. 어차피 네 회사 아니잖아. 건강 챙겨야지. 네. 그리고 말이야, 성훈이 좀 도와줘. 얘가 아직 경험이 부족하니까 네가 옆에서 잘 서포트해줘야 해. 제가 지금 도와주고 있는데요. 더 해줘야지. 가족인데. 나중에 성훈이 회사 크게 키우면 너도 혜택 보는 거 아니겠니?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책상에 머리를 묻었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소리 없이 한참을 울었죠. 그로부터 일주일 후 재앙이 터졌어요. 중국 프로젝트가 완전히 엉망이 된 거예요. 오빠가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진행한 탓에 현지 파트너가 사기꾼이었던 거죠. 12억 원 중에 이미 7억을 날렸어요.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됐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어요. 오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게 파트너 회사가 사기를 쳤어요. 사기? 계약서 검토는 제대로 했어? 그건 오빠가 저를 쳐다봤어요. 민지가 담당했는데. 뭐라고?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민지 이사가 재무검토 책임자였잖아요. 제가 믿고 맡긴 건데. 오빠, 내가 3번이나 리스크 보고서 올렸잖아요. 이 파트너 회사 재무제표가 이상하다고,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런데 오빠가 시간 없으니까 일단 진행하라고 했잖아요. 그런 적 없는데? 내가 언제 그랬어? 이메일 있어요. 제가 보낸 보고서랑 오빠 답장 전부 다 있다고요. 아버지가 테이블을 쳤어요. 지금 둘이 싸울 때야? 어떻게 수습할 건지나 얘기해. 7억은 이미 날아갔어요. 제가 말했어요. 나머지 5억도 회수 가능성이 낮아요. 현지 법인이 이미 폐업 상태거든요. 12억을 날렸다고? 아버지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버지, 이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반대했던 프로젝트였어요. 그래도 넌 재무이사잖아. 이런 걸 막았어야지. 막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대표님이 강행하셨어요. 회의가 끝난 후 오빠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민지야, 왜요? 미안해. 아까는 내가 좀 그랬어. 아버지 앞에서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오빠가 저한테 책임을 떠넘긴 거잖아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좀 도와줘. 이 상황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어. 제가 왜 도와줘요? 우리 가족 아니니? 회사가 망하면 너도 손해잖아. 가족. 제가 피식 웃었어요. 오빠는 저를 가족으로 생각해요? 당연하지. 그럼 왜 지분은 안 주고 일만 시켜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중은 없어요, 오빠.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요. 다음날 아침 저는 사표를 작성했어요. 깔끔하게 2줄만 썼죠. 김민지, 재무이사직을 사임합니다. 2025년 1월 31일부로 퇴사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와. 아버지, 이거. 제가 사표를 내밀었어요. 아버지는 서류를 받아들고는 한참을 말없이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농담이지? 아니요, 진심이에요. 김민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회사가 위기인데 나가겠다고? 제 잘못으로 만들어진 위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 번 경고했던 일이고요. 그래도 넌 이 회사 임원이야. 책임감이 있어야지. 책임감이요? 제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아버지, 저한테는 지분 하나 안 주시면서 책임만 지라는 거예요? 지분은 나중에. 나중은 없어요, 아버지. 저 12년 일했어요. 나중이라는 말 몇 번이나 들었는지 아세요? 결혼하면 챙겨준다. 회사 안정되면 보너스 준다. 성운이 자리 잡으면 승진시켜준다. 전부 다 나중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오빠는 2년 일하고 대표이사 됐죠. 이게 공평해요? 회사는 원래 그런 거야, 남자가. 남자면 뭐가 달라요? 일 못하는 남자가 일 잘하는 여자보다 나아요? 아버지 얼굴이 붉어졌어요. 김민지, 지금 네가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그거야? 죄송하지만 저 이제 못하겠어요. 한 달 뒤에 그만둘게요. 저는 돌아서서 나왔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귀를 막았어요. 사무실로 돌아오니 벌써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어요. 김 부장이 황급히 들어왔죠. 이사님, 진짜 그만두시는 거예요? 네, 결정했어요. 하지만 이사님 없으면 우리 재무팀은 어떡해요? 부장님이 계시잖아요. 부장님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그리고 이사님은 어디 가시려고요?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일단 쉬려고요. 점심시간에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무려 17통이나요. 전부 씹었어요. 오후 2시쯤 오빠가 직접 제 사무실로 쳐들어왔어요. 김민지, 너 왜 전화를 안 받아? 할 얘기 없어서요. 사표 진짜 낸 거야? 네. 미쳤어? 지금 회사 상황이 어떤데? 그래서 제가 그만두는 거예요. 오빠가 만든 상황이니까 오빠가 해결하세요. 야, 우리 남매잖아. 피나눈 사이인데 이럴 거야? 피나눈 사이면 65% 혼자 가져가요? 피나눈 사이면 제 주말을 다 빼앗아 가요? 피나눈 사이면 실수를 저한테 뒤집어 씌워요? 그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사표 취소해줘. 싫어요. 김민지! 나가세요, 오빠. 저 바빠요. 인수인계 문서 작성해야 해서요. 오빠는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나갔어요. 문을 쾅 닫고요. 저녁 7시 큰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민지야, 나 은지야. 네, 언니. 너 사표 냈다며? 왜 그래? 더 이상 못하겠어서요. 민지야, 가족이 이러면 안 되지. 회사 힘든 거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 이럴 때 뭉쳐야지. 언니는 지난 10년 동안 회사 일에 관심도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왜 가족 타령이에요? 뭐? 야, 너 지금 언니한테... 언니는 18억짜리 아파트 받았잖아요. 그럼 됐어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김민지, 너 진짜 버릇없어졌다. 시집도 못 가는 게 다 이유가 있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손이 떨렸죠. 언니한테 이런 식으로 말한 건 처음이었어요. 밤 10시, 이번엔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민지야. 네, 엄마. 엄마 말 좀 들어봐. 사표 취소 못하겠니? 엄마까지요? 민지야, 엄마 마음도 이해해줘. 네 아버지가 평생 이 회사 키웠어. 그런데 지금 회사가 흔들리잖니. 네가 나가면... 엄마, 저 12년 동안 뭐 했어요? 알아, 민지야. 네가 고생한 거 엄마가 몰라? 그래도 엄마는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오빠가 지분 65% 가져갈 때 왜 가만히 계셨어요? 엄마가 한숨을 쉬었어요. 민지야,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네 아버지가 워낙... 그럼 이제 엄마도 어쩔 수 없어요. 제 결정이니까요. 민지야,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가족인데. 죄송해요, 엄마. 저 결정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엄마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돌아설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어요. 아버지, 오빠, 큰언니, 엄마 번갈아 가며 전화가 왔어요. 하루에 20통, 30통씩요. 저는 전부 무시했어요. 회사에서는 오빠가 저한테 계속 일을 떠넘기려고 했어요. 민지야, 이것만 처리하고 가, 응? 한 달 남았잖아. 인수인계 문서에 다 정리해뒀어요. 그거 보세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김 부장님한테 물어보세요. 매일 아침 출근하면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사표를 취소하라고요. 매일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가족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니? 회사가 망하면 너도 손해야. 조금만 참아봐. 일주일이 지났어요. 전화는 더 심해졌어요. 하루에 47통. 새벽 2시에도 전화가 왔어요. 민지야, 자니? 아버지야, 한 번만 더 생각해봐. 2주가 지났어요. 이번엔 숫자가 늘었어요. 하루에 63통. 친척들까지 동원됐어요. 민지야, 나 작은아버지야. 네가 그러면 안 되지. 가족이 힘들 때 도와야지. 3주가 지났어요. 전화는 절정에 달했어요. 하루에 무려 89통. 밤새도록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오빠, 언니, 엄마, 친척들, 심지어 아버지 친구분들까지. 민지 씨, 나 네 아버지 친구 박 사장이야. 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아니? 한 번만 용서해드려. 저는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엔 회사 전화로 걸더라고요. 직원들이 저한테 전화 왔다고 알려주는 게 미안해서 결국 회사 전화도 안 받았어요. 퇴사 일주일 전, 저는 회사에 거의 가지 않았어요. 재택으로 인수인계 문서만 마무리했죠. 드디어 1월 31일, 제 마지막 출근 날이 왔어요. 사무실에 들어서니 팀원들이 꽃다발을 준비해뒀더라고요. 모두 눈이 빨개서는 저를 안아줬어요. 이사님, 건강하세요. 이사님 아니면 우리 재무팀 돌아가지도 않았어요. 이사님, 나중에 좋은 곳 가시면 우리 데려가 주세요. 김 부장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이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사님이 오라요. 당당하게 사세요. 짐을 싸고 있는데 오빠가 들어왔어요. 진짜 가는 거야? 네. 후회하지 마. 나가면 다시 못 들어와. 후회 안 해요.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너 없으면 회사 어떻게 돌아가는데? 오빠가 잘하시겠죠. 대표이사시잖아요. 오빠 얼굴이 굳어졌어요. 좋아, 잘 가. 나중에 빌어도 모른다. 안 빌게요. 안녕히 계세요, 오빠. 회사를 나오는데 아버지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민지야, 내 아버지. 정말 가야겠니? 네. 네가 나중에 힘들어지면 어쩌려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 고집 센 건 누굴 닮았는지. 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잘 가거라. 그래도 건강해야 한다. 아버지도 건강하세요. 회사 문을 나서는 순간 제 어깨가 한없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12년 동안 짊어졌던 무게가 벗겨지는 기분이었죠. 2월이 왔어요. 저는 한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쉬었어요. 아침에 늦잠 자고 낮에는 산책하고 저녁에는 보고 싶었던 드라마를 봤죠. 핸드폰은 여전히 꺼둔 상태였어요. 3월 초 대학 동기 수진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수진이는 회계 법인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민지야, 나 수진이야. 너 퇴사했다며? 우리 쪽으로 올래? 갑자기 왜? 우리 법인에서 재무 컨설팅팀 신설하려고 하거든? 근데 팀장급 인력을 찾고 있어. 너 딱인데? 나 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너보다 더 적합한 사람 없어. 연봉은 네가 받던 것보다 30%더 줄게. 그리고 스톡 옵션도 줄게. 진짜 파트너로 생각하는 거야. 스톡 옵션? 우리 법인 지분 5% 줄게. 너도 주인이 되는 거지. 처음으로 제 노력을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해볼게요. 4월, 저는 새 직장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야근은 거의 없었고 주말은 무조건 쉬었고 제 의견은 존중받았어요. 그리고 5월, 제게 뉴스가 들려왔어요. 아버지 회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었어요. 수진이가 기사를 보여줬어요. 민지야, 이거 네 아버지 회사 아니야? 기사 제목은 이랬어요.
55 제조, 중국 투자 실패로 580억 손실, 법정관리 신청. 580억이요? 제가 나온 후 오빠가 중국 프로젝트를 다 확대했던 거예요. 그리고 전부 날린 거죠. 핸드폰을 켰어요. 999통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어요. 아버지, 오빠, 언니, 엄마 모두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가장 최근 전화는 어제 밤 11시였어요. 오빠였죠. 문자를 읽어봤어요. 민지야, 제발 전화 좀 받아. 회사가 망했어.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네가 돌아와야 해. 민지야, 네가 나간 후로 재무팀이 완전히 엉망이 됐어. 김 부장도 그만뒀어. 제발 돌아와줘. 민지야,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러니까 돌아와서 도와줘. 네가 아니면 안 돼. 큰언니한테서도 문자가 왔어요. 민지야, 언니가 잘못했어. 그때 네 편을 들어줬어야 했는데. 제발 아버지 좀 도와줘. 아버지 병원에 계셔. 엄마 문자는 이랬어요. 민지야, 엄마야. 네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다. 스트레스로 심장이 안 좋아지셨어. 민지야, 제발 한 번만 얼굴 좀 보자. 엄마가 잘못했어. 저는 문자를 읽으면서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당장 달려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다음 날 엄마한테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민지야. 민지야, 엄마가 울먹이셨어요. 민지야, 어디 있니? 괜찮니? 네, 괜찮아요. 엄마, 아버지 병원 어디세요? 서울대병원이야. 민지야, 올 수 있니? 네, 갈게요. 병원에 갔어요. 아버지는 일반 병실에 계셨어요. 많이 수척해지셨더라고요. 민지야, 아버지 괜찮으세요? 미안하다, 민지야. 아버지가 잘못했어. 알아요. 회사가 망했어. 내 평생 동안 쌓아온 게 다 무너졌어. 네 말을 들을 걸 그랬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지야, 다시 돌아와 줄 수 있니? 네가 돌아오면 안 돼요, 아버지. 그래? 전 이제 다른 인생을 살고 싶어요. 아버지가 만든 회사가 아니라 제 능력을 인정해주는 곳에서요. 민지야, 아버지, 전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용서하는 것과 다시 그 관계로 돌아가는 건 다른 문제예요. 전 이제 제 삶을 살 거예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네가 오라. 아버지가 바보였어. 병실을 나오는데 오빠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지야, 오빠, 나 진짜 미안해. 내가 무능했어. 네 말 들을 걸 그랬어. 이제 알았어요? 응. 너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 내가 얼마나 너한테 기대고 살았는지 이제야 알았어. 앞으로는 오빠가 스스로 하셔야 해요. 민지야, 다시 돌아와 줄 수는 없니? 안 돼요, 오빠. 전 이제 행복하거든요. 처음으로 제 능력을 인정받고, 제 시간을 가지고, 제 의견을 존중받으면서 일하고 있어요. 그걸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오빠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 이해해. 잘 살아, 민지야. 6개월이 지났어요. 아버지 회사는 결국 경매로 넘어갔어요. 오빠는 다른 회사에 취직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열심히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큰언니는 여전히 잘 살고 있고요. 아버지와 엄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셨어요. 은퇴하시고 조용히 사시고 있어요. 저는요? 회계법인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제 팀원은 8명이고 우리는 정말 좋은 팀워크로 일하고 있어요. 야근은 거의 없고 주말은 항상 쉬고 제 의견은 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행복해요. 지난주에 엄마가 전화하셨어요. 민지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요, 엄마. 엄마는요? 엄마도 괜찮아. 민지야, 너 행복해 보여서 엄마가 다행이야. 엄마, 제가 그때 나온 거 잘한 거죠? 네가 옳았어, 민지야. 엄마가 미안해. 그때 네 편을 들어줬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엄마.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배웠어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피를 나눴다는 이유로 무조건 희생하고 참을 필요는 없다는 걸요. 내 삶은 내가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걸요. 그리고 진짜 가족이라면 서로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걸요. 지분 65%를 혼자 가져간 오빠는 결국 그 모든 걸 잃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받지 못한 저는 오히려 더 큰 것을 얻었죠. 제 자존감과 행복, 그리고 진짜 제 능력을 인정해주는 곳이요. 나중에 라는 말은 거의 오지 않아요. 지금 공평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공평하지 않아요. 지금 존중받지 못하면 나중에도 존중받지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을 필요는 없어요. 당신의 삶은 당신 것이에요. 당당하게 선택하고 당당하게 사세요. 그게 진짜 효도이고 진짜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